윤석열 파면 언제까지 시간을 끌까? 언제까지 시간을 끌까? 헌재가 국힘당 재집권의 길이 보일 때까지 선고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시간을 끌 수 있을까요?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헌재에 접수한 날이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따라서 6월 11일까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4월 18일이 되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듭니다. 재판관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하면 그 기간은 심판 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즉 4월 18일 재판관 2명이 퇴임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론상 영원히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재 판결도 무시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걸 보면 최상목은 무슨 짓이든 할 자입니다.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때 7인 심리 조항을 효력 정지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이진숙 측에서 빨리 방통위원장에 복귀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윤석열 측에서 파면을 피하고자 그런 신청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직접 나서서 효력 정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을 끌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헌재만 시간을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도 최상목이 선거 공고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원래 헌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지만 최상목이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선 공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영원히 시간을 끌 수는 없을 테고 언젠가는 최상목이 내란에 동조할 만한 사람으로 재판관 2명을 골라 임명해 선고하게 하고 대선도 치를 것입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정할까요? 핵심은 국힘당의 재집권과 이재명 낙마입니다. 미국이 볼 때 가장 해볼 만한 게 재판을 통해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3월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 결과를 보고 헌재 선고 시기도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 선고 결과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상고심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중에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힘당의 가장 좋은 것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최상목이 대선 공고를 내 조기 대선을 진행하다가 사전투표를 한 직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고 최상목이 4월 30일 조기 대선을 공고,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이 출마를 했다고 합시다. 6월 24일에서 25일 사전투표를 했는데 6월 26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6월 29일 대선 본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조국혁신당 후보 등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전투표로 많은 표가 이재명에게 갔을 텐데 이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이러면 국힘당의 대선 승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도 이걸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선고 결과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유지되면 이런 미국의 의도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헌재도 재판 결과를 보고 파면 선고 일정과 파면 여부를 고심할 겁니다.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가 17일 종편 유튜브 채널에 나와 차기 대선에 관한 질문에 이세돌 전 프로 바둑 기사의 명언을 빗대어 질 자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자신감에 넘친 표현 같지만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꾸로 한동훈이 매우 조급하고 불안해서 하는 말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주자 선호도는 한동훈의 7배에서 8배나 됩니다. 사실 한동훈의 대선 주자 선호도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국힘당 주자 전체를 다 더해도 이재명을 이기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질 자신이 없다라고 한 건 허세를 부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초조한 마음에 과장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으니 미국이 자기를 선택해달라는 것이겠지요.
한동훈은 여론조사 결과도 답답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불안 요소가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조기 대선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계엄을 반대한 한동훈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것도 불안합니다. 18일에도 대구를 방문했다가 윤석열 지지자와 한동훈 지지자가 몰려들어 서로를 배신자라 부르면서 충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국힘당 경선이나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도 확장이 안 되는 부분도 답답합니다. 지금 한동훈이 내세울 수 있는 건 국힘당이지만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이 이유로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동훈의 머릿속에서나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 현실은 지지율 한 자릿수의 처참한 몰골입니다. 한동훈 지지율이 낮은 건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미국에 엄청나게 열심히 로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복귀하면 사태를 다 수습할 수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며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미국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윤석열 말은 그다지 믿기지 않고 한동훈은 지지율이 바닥이고 국힘당 내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대로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 아닌가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각이나 각하 후 윤석열 복귀. 대부분의 사람은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성이 0일까요? 설마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수괴를 구치소에서 풀어주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상상 이상의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치국가, 민주국가라는 환상. 우리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민주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도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으니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속성이 뒤집힐 일은 없으리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환상입니다.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을 거부한 사건을 봅시다. 최상목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헌재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은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마은혁 임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윤석열 파면에 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국민에게 요구합니다. 자기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법치고 민주입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도 봅시다. 지규현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검찰이 기소했으므로 구속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건 법에도 명시된 방법입니다.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 검찰이 항소해서 대법원의 해석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규현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짜고 윤석열 단 한 명에만 적용되는 법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현실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단 한 명에게만 예외를 허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 무슨 법치가 있고 민주가 있습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검사, 판사들도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나라입니다. 법치국가, 민주국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향해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자기들은 법 위에 군림해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한국은 미국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구조조정,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기 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 추방 지시에 일시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를 엘살바도르로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소셜미디어에 보스버그 판사는 좌파 미치광이, 골칫덩어리, 선동가라며 이 판사는 탄핵당해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이니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총책임자도 나는 판사나 좌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라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이나 DEI 정책 폐기도 모두 법원의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무시합니다. 특히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정부 효율부 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이런 직함은 연방정부에 없습니다. 백악관은 정부 효율부의 정식 수장은 에이미 글리슨 전 디지털 서비스 청장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 특별 고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문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자리지 어떤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법조계는 정부 효율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해 삼권 분립을 무시하며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아가 자기를 후원해준 사람을 유령 부처의 장관 자리에 앉히고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라고 보장하는 막장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치니 민주니 다 집어치웠습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의 힘이 셀 때는 법이 이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의 힘이 약해지면 법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견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거추장스러운 법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멀쩡한 선거제도가 있지만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부정선거라 우기는 것도 이런 모습의 일부입니다. 불효불굴 항쟁의 민족. 시간을 끌든 이재명 출마를 막든 윤석열을 대통령에 복귀시키든 뭘 해도 우리 국민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법치고 민주고 다 벗어 던진다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항쟁입니다. 4.19 혁명, 5.18 항쟁, 6월 항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항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국민의 걸음걸음을 방해하며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후반 일본에는 이른바 전공투 열풍이 불었습니다. 일본 각 대학 학생운동이 학교와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투쟁이 좌절된 후 이들 전공투 세대는 극심한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문을 닫았고 일본의 진보운동은 침체하였습니다. 저들은 일본처럼 한국 국민도 패배주의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항쟁의 민족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게 우리 민족성입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는 군인은 물론 민간인도 모두 나서서 돌을 날라 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신미양요 때도 우리 군은 중무장한 미군 아시아 함대의 공격에 수백 명이 전사하였고 100여 명은 포로가 될 수 없다며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면서 저항하여 끝내 미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신미양요 전에 미군 아시아 함대가 향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아시아 함대는 처음에 오키나와 일대의 류큐 왕국에 도착했는데 류큐 왕국 측은 미군의 방문을 거부했지만 무장병력이 무단으로 상륙해 행진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성문을 열어 접대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공포탄을 쏘며 마음대로 측량하며 개국을 요구하자 막부는 겁에 질려 저항을 포기했고 일본인들은 미국 배를 구경하겠다며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함대를 두고 일본과 조선은 전혀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패배주의를 우리는 승리의 신심과 배짱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헌재가 빨리 선고하지 않는 통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조급해하는데 바로 이 조급함이 투쟁의 동력입니다.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잠시의 틈도 주지 말고 헌재를 압박해야 합니다. 시간 끌기로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저들의 노림수를 건건히 파탄내야 합니다.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급변하는 국제사회.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권연구소가 준비한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